문제 1번부터 진행을 할게요. 헬로 월드를 출력하세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까요? 표준 출력 함수 print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rint hello world 이렇게 출력하면 될까요? Shift 엔터를 누르면 콜랩이 처음에 도커로 가상 환경을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 걸리고요. 네, 만들어지고 나서 실행이 되네요. 출력문으로 hello world 떴죠. 2번 문제에 넘어가 볼게요. 삼성이라는 변수로 5만원을 설정하시오. 삼성 주식 10주를 보유하고 있을 때 총 평가 금액을 출력하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변수를 설정을 해야겠네요. 삼성이라는 변수. 삼성 변수는 5만원입니다. 삼성 주식이 지금 5만원보다는 비싸겠죠? 네. 이 주식을 10주 보유하고 있을 때 총 평가 금액을 출력하시오. 총 10주 보유한 변수를 새로 설정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프린트할 때 곱하기 10 해서 출력을 해도 괜찮겠죠? 콜랩에선 친절하게 이렇게 쓰려는 함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따라와 줍니다. 알고 있는 함수는 번거로우니까 ESC 눌러서 끄시면 됩니다. 삼성 10주 이러면 총 평가금액 출력이 될까요? 네, 50만원 맞죠? 문제 3번 진행해 볼게요. 아래 변수에 바인딩된 값의 타입을 판별해 보세요. 값이죠? 값의 타입을 판별해 보세요. 타입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파이썬 내장 함수인 타입을 이용을 하면 될까요? 네. 그냥 타입 A라고 해서 보셔도 이 값을 리턴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뜨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프린트 출력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시면 좋으니까 결과값을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문자열 변수였기 때문에 문자열 변수의 타입인 스트링이 뜨죠. 네, 이렇게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문자열 720을 정수형으로 변환한 변수와 타입을 출력하세요. 정수형으로 변환을 먼저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정수형으로 변환할까요? 바로 int입니다. int로 numString 씌우면 이게 이제 문자열 값이 정수형으로 변환된 값이 할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변수값 출력하고요. 그 변수의 타입도 궁금했으니까 타입도 출력을 하겠습니다. Shift 엔터 실행하고 720 클래스 int 인티저의 정수형 변수라는 거에 떴죠. 문제 4번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문제 5번은 실수형 3.141592 파이죠. 이 파이 값을 문자열로 변환한 변수와 타입을 출력하세요 입니다. 파이. 이 파이를 문자열로 어떻게 변환할 수 있을까요? 물론 파이를 아예 문자열 형태로 쌍따옴표 붙여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변수 값을 스트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변수를 변환하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문자열로 변환된 파이 값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을 프린트 해보죠. 마찬가지로 변수와
타입을 출력합니다. (3.141592) 클래스는 string. 네. 타입의 변수와 변수는 3.141592이고요. 타입은 string이라고 합니다. 문자열 클래스로 된 객체라는 거죠. 네, 물론 이 클래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제 이제 추후에 클래스 그리고 상소 다양성 내용 다룰 때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 문자열 3.141591을 실수형으로 변환한 변수와 타입을 출력하세요. 파이 값이 문자열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값을 실수형으로 어떻게 변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파이썬 내장함수 형변환인 플롯으로 실수형으로 변환을 하면 됩니다. 이 값을 출력을 해볼까요? (3.141592) 클래스 플롯 실수형이라고 떴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다음으로 문제 7번 수행해 보겠습니다. 문제 7번. 에어컨이 월 48,584원에 무이자 36개월 조건으로 홈쇼핑에서 판매 중입니다. 글씨가 안 보이네요. 총 구입 금액을 계산한 후 이를 출력하세요. 일단 에어컨 값을 한번 변수로 선언을 해볼까요? 무이자 36개월 조건이랍니다. 그럼 이 총 구입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프라이스 36개월 출력하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기본적으로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겁니다. 문제 8번부터는 좀 심화된 문제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행을 할 때는 백준 온라인 저지라는 코드 테스트 하는 그 사이트 쪽에 있는 문제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8번은 두 정수 A와 B를 입력받은 다음에 A 플러스 B 결과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컨트롤 버튼을 누르면은 하이퍼링크 클릭할 수 있게 뜹니다. 다 뜨셨나요? 백준 온라인 저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첫째 줄에 A와 B가 주어집니다. A와 B는 0과 10 사이의 값입니다. 첫째 줄에 A 플러스 B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예제 입력 1, 2가 주어졌을 때 출력값으로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언어를 선택하고 편집기가 뜹니다. 저희는 지금 파이썬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언어를 파이썬 3 버전으로 클릭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코드에 만들어 놓은 입력값을 받아서 A, B로 넘겨주는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 다음 단계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 코드 작성 부분을 여러분이 직접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될까요? A 플러스 B 결과값을 출력하는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프린트 A 플러스 B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별도의 변수를 만들어도 되겠죠.
해서 요걸 리절트를 프린트해도 될 겁니다. 제출해 볼까요? 다양한 입력값을 이용해서 채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력값이 굉장히 많네요.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은 앞서 작성한 코드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이 그대로 카피하셔서 정답에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선 그 입력값을 넣는 요 인풋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풋 값을 넣으라고 이렇게 뜨거든요. 프롬프트 값이. 여기서 입력 시 제가 A에 30, B에 10을 입력해서 결과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는데요. 그럼 똑같이 30과 10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값 40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요 문제는 주어져 있는 코드를 샘플 예제 코드를 복사하셔서 백준 온라인 젖지 편집기에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고 거기서 만들어진 정답을 다시 콜랩에다가 붙여넣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각 문제마다 제가 입력값 예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입력값을 실행해서 출력값을 뽑아 주셔야 나중에 이렇게 실행된 출력값들이 다 이 아이파이썬 노트북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까지만 입력을 하시고 결과값이 나오지 않으면은 요 밑에 출력값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지우고 시작을 해볼까요? 이 상태로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저장을 하시면 출력값 없이 저장이 됩니다. 꼭 실행을 하셔서 제가 제시한 A에 30, B에 10 네, 이렇게 출력값까지 나온 상태에서 아이파이썬 노트북을 저장하셔야 출력값까지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수 A와 B를 입력받은 다음 A를 B로 나눴을 때 결과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이 문제도 동일하게 문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버튼 누르면 활성화되죠. 두 정수 A, B 입력받은 다음 나눈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 작성하시오. 예제 출력이 실수값 그대로 뜨네요. 실행해볼까요? 마찬가지로 언어는 파이썬 3버전을 바꿉니다. 다음 3주차 실습에 있는 요 정답에 있는 요 예제 코드를 여러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리절트로 A, B 하고 앞서서 작성했던 코드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의 변수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메모리를 잡는 거기 때문에 바로 결과값을 출력하도록 해볼까요? 채점 중입니다. 입력값이 굉장히 많네요. 네,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결과가 잘 나왔네요. 저희 결과 맞았습니다가 뜬 요 소스 코드를 수정 버튼 누르시면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코드를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셔서 요 정답 내용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값을 만들어 봐야 되겠죠? Shift 엔터 실행.
입력 시 A에 30, B에 10을 입력하세요. 3.0 결과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네. 문제 10번 두 정수 A, B 입력받은 후 네 가지에 대해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 근데 이때는 목값을 구하는 겁니다. 목을 구하는 거니까 정수죠. 그 나머지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정수형 결과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가 문제입니다. 문제 링크 들어갈게요.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에서 하이퍼링크 활성화되면 클릭합니다. 두 자연수가 주어지고요. 이런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러분이 그 문법을 잘 알고 있는지 혹은 알고리즘을 잘 구현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특히 이렇게 쉬운 문제들의 경우는 예외 인풋을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외 인풋이 들어가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추후에 이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알고리즘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때 예외 케이스들이 존재하는지 입력값으로 뭐가 주어지는지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때는 뭐 특별한 예외 케이스는 없네요. 1부터 만까지의 자연수, 정수값으로만 인풋값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첫째 줄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몫이죠. 몫이니까 정수형이죠. 나머지 출력하게끔 하면 됩니다. 이렇게 5개가 떠야 되는 거예요. 시작해볼까요? 언어 파이썬으로 바꾸시고요. 시작할 때 값은 제가 작성해 놓은 코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리면은 인풋 값으로 값을 처리를 하면은 입력으로 들어온 그 전체 값을 문자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된 문자열을 중간에 스페이스 단위로 스플릿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문자열 여러분이 배우시게 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플릿을 하게 되면은 들어온 띄어쓰기로 구분되는 그런 값들이 하나하나 다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숫자 2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스플릿을 하게 되면 숫자 2개가 이제 각각 문자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을 앞서 배운 대로 정수형으로 변환을 한 거죠. 그래서 입력받은 문자열을 숫자 하나하나 쪼개고 그 숫자를 정수형으로 바꾼 게 요 4줄의 코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만든 A, B 변수를 결과값 출력을 할 때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A 플러스 B 하면 첫 번째 라인 해결되겠죠? 두 번째 해결해볼까요? A 마이너스 B 네, 해결되겠죠? 세 번째는 곱하기 결과값입니다. 네 번째는 나머지 결과값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몫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실수용 값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저희가 출력할 값은 몫이니까 슬래시 2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값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퍼센트 나머지 연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인풋 값에 대해서 A, B 변수가 주어졌을 때 이 값으로 더하기 결과값
뺄셈 결과값, 곱셈 결과값, 목 계산하는 나눗셈 결과값, 그리고 나눗셈의 나머지 결과값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기다려볼까요? 네.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풀어야지 중간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수용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초기에 많이 틀렸습니다. 채점이 기네요. 네. 문제가, 네. 정답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자, 이렇게 정답 코드를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다시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Shift 엔터. 이때 입력값은 A에 32, B에 3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32, 3, 엔터. 덧셈 결과, 뺄셈 결과, 곱셈 결과, 나눗셈의 목 결과, 나머지 결과입니다. 네.